안녕하세요. 강남사원한의원의 김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증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 또는 요새는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고 이름이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율신경 하면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를 드렸는데요. 교감신경이 과항진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게 되면 일단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 혈압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장으로 가는 혈류 흐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목과 코 쪽으로 가는 침샘의 분비 같은 것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입안이 마르는 증상, 그리고 소화액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소화액이 마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손발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막기 때문에 수족냉증 같이 손발이 차가운 증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글루카곤 같이 이런 것들의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게 되면 우리 신체는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 모든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으로 크게 6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특히 우리가 신경정신계 쪽, 그 다음에 순환계 쪽, 그 다음에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그 다음에 근골격계, 그리고 피부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신경정신계 하면 우리가 자율신경실조증이 발생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병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과호흡증후군, 불안장애, 우울증, 그 다음에 이명, 어지럼증, 이런 모든 증상들이 자율신경실조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순환계 쪽의 증상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그리고 불편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소화기 쪽의 문제들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증상들,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증상들, 그리고 명치 밑이 답답하고 뻐근하고 불편한 이런 느낌들이 생기게 됩니다. 비뇨생식계의 증상들은 우리가 빈뇨라든지 또는 난임이라든지 또는 정력상실, 성기능 저하, 이런 같은 비뇨생식기계 질환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골격계의 문제들은 어떤 것이냐면 섬유근통처럼 온몸이 아프다든지 관절이 아프다든지, 그러나 아무리 검사를 받아도 CT, MRI, 초음파 또는 혈액검사, 어떤 검사를 받아도 왜 아픈지 원인이 나오지 않지만 전신의 통증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안면 홍조라든지 그다음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모두, 또는 우리가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율신경실조증의 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들도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이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자율신경실조증은 우리 온몸에 있는 우리 뇌신경부터 그 다음에 우리 저 발끝에 있는 모든 장기들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율신경실조증의 사례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얘기 드릴 사례는 30대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늘 심장, 가슴 부위가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서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러고서 와서 그것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요새 회사 일이 많으셨대요. 30대 분이다 보니까 대기업을 다니셨던 분인데 회사 일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 보니까 맡겨진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을 이분한테 맡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능력이 있지만 아직은 30대니까 아주 경력이 많은 편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업무를 맡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에 취약해 있고 힘든 거죠. 왜냐면 조금만 잘못해도 손실이 너무 커서, 회사에 끼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는 힘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잠도 깊게 못 자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좀 괜찮아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또 그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진찰을 하니까 체질이 소양인 체질로서 머리 회전도 빠르시고 민첩하고, 그래서 아주 능력이 좋으셨던 그런 분인데,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다른 제 영상들을 보면 알겠지만 화의 병증들이 잘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보통 음어병증이 생기면서 화증이 잘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잘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두개 충골요법으로 뇌와 척추에 있는 정렬을 맞춰서 뇌척수액의 순환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 체질 한약을 써서 우리가 답답하고 화가 동했던 그 화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한약을 써서 안정시키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들에 대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저하고 한 3개월 정도 치료하셨는데, 그동안에 안정된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본인도 이제 일도 끝났기 때문에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동안에도 훨씬 그것을 견디는 힘이 좋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업무를 마쳤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뇌신경계, 특히 사람 뇌에 있는 변형계, 감정을 다루는 변형계라든지 간뇌라고 해서 시상하부, 뇌와 수체와 같이 우리가 내분비 샘을 또 호르몬을 분비를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30대 남자분 같은 경우도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오셨던 가슴의 두근거림,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그냥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지금처럼 자율신경과 관련된 이런 병증들이 많다는 거 유념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